부탄, 행복을 우선하는 나라라는 신비로운 왕국.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느 국가가 떠오를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을 상상했다면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자리한 작은 불교 왕국 부탄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이 나라는 국민 총행복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국민의 내면적 만족과 정신적 풍요를 우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으로는 다소 낯설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부탄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실천하는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돈보다 행복을 중시한다 라는 표현은 듣기에는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부탄은 그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며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관광을 넘어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까지 이끌어낸다. 부탄은 세계가 GDP를 통해 경제 성장을 평가하던 시기부터 경제 발전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행복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목을 끌었다. 1970년대 당시 부탄 국왕은 국민의 진정한 행복 없이 국가의 발전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GNH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나 수치상의 성장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적, 문화적 만족과 환경, 전통, 공동체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철학은 불교적 세계관과도 맞닿아있으며 국가 정책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부탄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한다. 의료 서비스와 교육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과 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의 70% 이상을 숲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계를 지키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흥미로운 점은 미디어와 같은 현대 문명의 도입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TV와 인터넷이 공공연하게 허용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였고 그마저도 부탄 고유의 전통과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수용되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부탄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 행복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조율하려 애쓰는지 엿볼 수 있다. 부탄을 직접 방문한 여행자들은 대체로 이 정책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궁금해한다. 실제로 부탄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과 화목한 공동체 문화를 갖추고 있어 외부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부탄 역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상향은 아니면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와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부탄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깊이 뿌리내린 국가로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이 나라의 문화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중요한 축이다. 사원과 수도원은 물론 개인의 일상에서도 불교적 관습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부탄의 수도 팀푸는 세계에서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수도로도 유명하다. 자동차가 오가는 도심 속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은 신호등이 아니라 직접 수신호를 보내는 경찰관이다. 이는 단순히 신호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부탄식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현대적 빌딩보다는 전통 가옥과 불교 사원이 눈에 띄며 도시 전체가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여기에 더해 부탄에서는 매년 다채로운 전통 불교 축제가 열리는데 그중 대표적인 행사는 추의 축제다. 이 축제에서는 화려한 가면과 의상을 갖춘 무용수들이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불교 의식을 음악과 춤으로 표현한다. 심벌주와 북소리가 어우러지는 장엄한 분위기는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매년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평범한 길거리를 거닐어도 스님들이 염주를 돌리거나 만트라를 외우며 조용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원마다 기도 바퀴를 돌리는 장면도 흔하다. 이는 단지 종교적 의례이기보다는 부탄 사람들에게 명상이나 내적 성찰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부탄 특유의 차분함과 평온함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흘러넘친다. 인구 약 8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부탄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국토 대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어 환상적인 고산지대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강물, 그리고 수려한 산세는 부탄을 찾는 이들에게 힐링과 경외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해발 3,000m 절벽 위에 자리 잡은 탁상사원, 일명 호랑이의 둥지다. 가파른 바위를 따라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이 사원은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신비롭다. 이곳은 부탄에서 가장 신성한 불교 수행지 중 하나로 오랫동안 수도승들이 명상하며 깨달음을 구해온 장소다.
절벽을 따라 걷는 등반길은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정상에 닿았을 때 마주하는 풍경은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봐야 할 절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장관이다. 또한 부탄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도 가장 앞선 환경보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꼽힌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 비결은 바로 국토의 70% 이상을 숲으로 보존하고 있는 데에 있다. 여기에 더해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부탄의 자세는 단지 법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의 진실은 부탄은 흔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소개되곤 한다. 그러나 이 수식어가 부탄 사회의 모든 것을 완벽히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탄 역시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실업 문제나 경제적 한계, 청년층의 고민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 현대 매체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부탄의 젊은 세대는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손쉽게 접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더 큰 경제적 기회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통 문화와 현대 문명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부탄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이 보여주는 국민 총행복이라는 가치 지향은 여전히 특별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GDP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에서 부탄은 균형 잡힌 삶과 정신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독창적인 발전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공동체 의식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부탄이 과연 이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만한 이슈다. 결국 부탄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궁극적 질문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드는 나라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물질적 풍요와 높은 소득이 행복의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탄은 그와 달리 내면의 만족과 공동체적인 조화, 전통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물론 이런 부탄의 모델이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탄을 방문하거나 그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경제적 풍요가 높아질수록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의 풍요를 부탄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다. 결국 부탄의 의미는 해피랜드라는 이국적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곳은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 자연을 존중하며 유지해가는 자세, 그리고 내면의 평온과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는 철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무대다. 그래서 부탄은 그저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만하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